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동 군사작전을 개시한 직후 전국 수천 곳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이란 정권이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로 그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 유조선에 불을 지르고 바다에 기뢰를 설치함으로써 그들은 한때 안전했던 항로를 진정한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해협 내의 선박 통행량은 무려 95%나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극소수의 선박만이 통과를 허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전 대륙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전에 놓여 있고 세계 지도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답이 꽤 쉬워 보입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매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력은 비교 불가할 만큼 뛰어납니다. 미국은 무려 11척의 항공모함과 수백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수천 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와 거의 무한에 가까운 미사일과 폭탄의 보급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와 강력함을 가진 군대라면 비교적 쉽게 여러 나라를 통째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좁은 곳이 겨우 21마일밖에 안 되는 단순한 해협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수 있을까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지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 해와 그 너머의 인도양과 연결합니다. 이란은 해협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이 수역은 지도상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장소가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페르시아만에서 석유가 바다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석유가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에 속하며 상위 10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등 5개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나라들을 합치면 매일 거의 3천만 배럴 석유를 생산합니다. 이 석유 중 일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하지만 상당 부분은 바다를 통해 운송되어야 합니다. 이 석유에 의존하는 여러 나라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 세계 석유의 무려 20%와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매년 이 한 해협을 통해 운송됩니다. 그 목적지 국가들은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세계 최대 제조 허브에 공급되기 위해 아시아로 곧장 향합니다. 유럽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전력망을 가동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국가들이 차량 운행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걸프만 국가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직접 석유를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세계의 일부 지역조차도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끊기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다른 상품의 비용에도 엄청난 연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것이 더 비싸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해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죠. 일부 사람들은 가장 명백한 해결책이 미 해군을 보내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기뢰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이란의 도발을 억제하며 유조선들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호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미 해군은 거의 12개에 달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자랑합니다. 미 해군은 지금까지 건조된 최고의 군함과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예산은 수십 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미 해군은 모든 측정 가능한 지표에서 이란보다 더 강력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최근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미국은 20배 더 강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헤그세스와 다른 미국 관리들은 최근 이란에 대한 그들의 공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자랑합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폭탄과 미사일이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초토화시켰고, 이란 정권은 사실상 해군과 공군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함이나 최첨단 잠수함을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은 그곳에서 통제권을 확립하고 반드시 그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유조선들에게 안전한 항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드라인과 뉴스 보도는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좁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불과 21마일, 약 34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박이 통과하는 항로는 훨씬 더 좁습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이 해협을 드나들기 위해 합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주요 항로는 단 2개뿐입니다. 하나는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항로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항로입니다. 이 항로들은 폭이 2마일, 약 3.2km에 불과하고 두 항로 사이에는 2마일의 완충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들은 이 경로들을 따라 엄격하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엄격한 항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항로들은 두 대형 유조선이 심하게 충돌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 유조선과 화물선들은 이 지역을 드나들 때 매우 예측 가능하고 엄격한 경로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배들은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군함이 아닙니다. 유조선은 거대합니다. 가장 큰 선박들은 기술적으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보통 길이가 1000피트가 넘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거대한 크기와 무게 때문에 매우 느리고 궁뜹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제한된 공간을 통과할 때 시속 12마일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거대하고 장갑이 없는 선박으로 달팽이처럼 느린 속도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로에 묶인 채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매복을 계획하는 적군에게 매우 쉬운 표적이 됩니다. 특히 바로 그 예측 가능한 경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수십 마일에 걸친 고지대 해안을 가진 적군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해상 통로라면 국제기구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좁은 항로와 해상교통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해협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남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협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해협은 UN 해양법 협약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통과 통항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해협에 인접한 국가는 통과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이론적으로 어떤 나라의 선박이든 방해나 간섭 없이 이 수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문제는 이 통로가 명목상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쪽의 해역은 이란과 오만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해당 국가들, 특히 이란은 해협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과 지렛대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해협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수십 마일에 이르는 해안 지역과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지점들은 바다를 바로 내려다보고 있어 매일 이 지역을 지나는 수십 척의 무방비 상태인 유조선들을 선명하고 탁 트인 시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해협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은 그 사실을 10분 활용해 파괴적인 결과를 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과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초토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란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테헤란은 여전히 미사일, 드론, 화포, 그리고 기타 무기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상대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사 개입과 관련된 다음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첨단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란이 그 선박들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 배치된 로켓,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동식 화포 체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전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장거리 무기이 아닙니다. 그 무기들은 수백 마일을 이동하는데 몇 분, 심지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지연은 중요합니다. 방어하는 군대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식별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지를 비우거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란의 단거리 무기의 표적이 된 대상들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면 이런 무기들은 몇 초 만에 바다를 건넙니다. 이 무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표적을 타격합니다. 승무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시간조차 거의 없고 반응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은퇴한 미 육군 대령 데이비드 드 로체스터가 언급했듯이 미사일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한 다음 요격해야 하는데 미사일은 정말 빠릅니다. 미국 군함이 유조선을 해협을 따라 적극적으로 호위하고 있다고 해도 해안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이란의 미사일이나 포격을 막아내는 데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악몽을 100배로 늘려보세요. 미국은 단지 몇 척의 유조선만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무역의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분주합니다. 매일 100척이 넘는 선박,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 선박들은 대공 방어 시스템, 감시 시스템, 포탑, 체인건 등으로 무장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 선박들은 단 한 가지 목적, 즉 석유나 기타 화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단순한 운송선입니다. 이 선박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으며 선내에 있는 20여 명의 비무장 선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선박들이 해협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 할 때마다 매일 수천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많은 느리게 움직이는 유조선을 호위하며 동시에 발생하는 수많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과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동맹국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용 드론 생산국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샤헤드 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제작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샤헤드 136 드론 한 대의 가격은 대략 2만에서 5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미 해군이 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10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 비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이런 가혹한 경제 논리 때문에 이란은 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적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 대규모 드론 군단을 발사합니다. 기술 사양은 모델마다 다르지만 이 드론들 중 상당수는 100파운드가 넘는 대형 탄두를 탑재하고 시속 115마일 정도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사거리입니다. 이란의 드론은 약 1555마일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드론들은 이란 영토 내 어디에서든 발사될 수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방어군이 이 드론들을 대량으로 격추시킬 수는 있지만 단 몇 대만 그물을 뚫고 들어와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수억 달러어치의 석유가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장갑이 없는 유조선 전체가 해협의 깊은 곳으로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이 사실상 해군 전력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자주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헤란은 여전히 치명적인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를 부설함, 소형 고속 공격정, 소형 잠수함, 심지어 해상 가미카제 드론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전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소형 보트대를 이용해 선박의 물리적 방어를 압도하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유조선의 측면에 직접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유조선들이 미군 군함의 호위를 받거나 항공모함 전단이 해당 지역을 순찰하더라도 폭력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1대1
정면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은 거대한 군대나 수천 개의 복잡한 미사일 발사대, 대형 군함이나 다른 크고 눈에 띄는 전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은 단지 그 해협을 위험하고 통과하기 힘든 곳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란은 비교적 저렴하고 단순한 수단, 그것도 지금도 풍부하게 보유한 수단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사전 경고 없이 인근 해안진지에서 퍼부어지는 포격과 대함 미사일입니다. 좁은 해상 운송로를 통과하는 선박을 추적하는 레이더, 이동식 부대, 그리고 언제든지 투입될 준비가 된 대규모 드론 군집이 있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대부분의 지형은 매우 험준하고 산악지대입니다. 이란 군대는 이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진 이란은 기동지상 부대가 산과 계곡 깊숙이 숨겨진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값싼 탄약을 발사한 뒤 재빨리 새로운 위치로 이동합니다. 미군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상공에 떠 있어도 미 공군은 이러한 게릴라 부대를 정확히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힘을 과시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유조선들은 여전히 해협 통과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평선 너머의 드론, 해안 절벽 뒤에 숨은 포병 또는 수면 아래에 숨겨진 치명적인 기뢰에 노출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 선박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회사들을 보장해주던 보험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해협의 궁극적인 역설로 이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조선들이 해협의 한쪽에 묶여있는 것은 지뢰나 미사일, 물리적인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보험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험이 없기 때문이죠. 전쟁이 시작된 직후 유조선에 보험을 제공하던 대형 보험사들은 신속하게 보험 제공을 축소했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해협을 장악한다는 어떤 생각도 치명적인 딜레마가 되는 이유입니다. 해협을 장악하는 목적은 석유가 통과할 수 있게 해협을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해협을 장악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해협을 폐쇄하게 만듭니다. 미군 군함이 그 지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상업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항상 최소한의 위협이라도 존재해서 보험회사들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것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거대 해운 회사들은 항해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한 가지 파국적인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해협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이란의 위협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시스템 대부분을 제거해야 하고 남아있는 모든 미사일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파괴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모든 드론 부대를 제거해야 하며 그 드론들이 생산되는 모든 공장도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수백만 개의 해저지뢰를 해제하고 모든 해군기지를 완전히 무력화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군사 자산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앞으로 추가 군수물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복잡한 보급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9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바로 이런 종류의 충돌에 대비해온 깊이 뿌리내린 정권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손상시키는 것과 그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 하더라도 이런 임무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4주 만에 끝날 작전이 아닙니다. 몇 달 만에 끝날 일도 아닙니다. 초년간 지속되는 치열한 전투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시장에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동차 연료부터 공과금, 식료품, 기본 생필품까지 모든 것에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규모와 범위의 작전은 미국인들의 생명이 매일매일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희생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인들과 군사 목표물을 대거 제거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미국의 피해조차도 국민의 상당수와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국내 반발이 커지고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됩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미국의 절박한 군사 행동은 계속해서 해협을 강력하게 장악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여러 나라와 대륙 그리고 수십억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무서운 역설입니다. 초강대국이 그것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 할수록 실제로는 그만큼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 지역에서 진정한 안정은 완전한 군사적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은 억제력입니다. 아주 작고 취약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이곳에서 놀랄 만큼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상 결코 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조차 이 작은 수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왜 해운 회사들은 그냥 우회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재앙적인 지리적, 경제적 악몽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우회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